에이펙 개최를 약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30일로 확정되면서 밤사이 3대 지수가 일제히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 지수가 0.31%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89%. 오늘 다시 한번 AI 반도체와 또 양자 컴퓨팅과 같은 테마성 기술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보다 큰 폭으로 종료한 나스닥입니다. 또 이어서 S&P 500 역시 0.6%에 달하는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이 S&P 500의 지수상 차트를 보자면요. 122거래일 연속 5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난 2011년 이후로 130일 기록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 최장기간인데 참고로 이 50일 이평선은요, 이 단기 상승과 하락 추세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이 50일 선 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랠리가 그만큼 탄탄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지수를 움직인 세 가지 이슈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어제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대대적인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흔들렸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이 밤사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에서의 일정을 낱낱이 밝혔는데요. 우선 29일 수요일 오전 부산으로 이동해서 한국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이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에이펙 CEO 오찬 기조연설을 이날 가진 뒤에 정상 만찬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죠. 30일 목요일에 오전 시진핑 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지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워싱턴 DC로 귀국할 계획까지를 모두 다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간의 흔들림을 뒤로하고 역시나 이 중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안정적으로 확정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전날에 이 테마성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버블론이 AI 테마주로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여기에 대한 우려도 불식됐습니다. 밤사이에 오픈 AI와 오라클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서 미국 위스콘신주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라이트하우스로 명명된 이번 캠퍼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AI 반도체는 물론이고 서버 기업 또 원자력과 전력주들까지 이 픽앤쇼벨 테마주들까지 함께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양자 컴퓨팅 산업을 지원하기로 검토했다라는 소식이 장 마감 직전에 나왔는데요. 이 사실 그 전부터 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양자 컴퓨터를 중심으로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슈가 됐었던 이 보도는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무부가 해당 사실이 없다면서 즉각 부인했지만 곧바로 이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미 정부와 지분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자금 지원을 논의 중이라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협상 진행 자체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건데 다만 이번 논의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나 또는 지분 구조 등은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이후에 이 초기 단계가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저희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어떤 업종에 집중됐는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일에 비해서 투심이 크게 개선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7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테슬라가 약 2%대,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진전 보도가 나오면서 오라클도 2.7%가량 상승부를 켰습니다. 또 이어서 이 마이크론과 같이 이 중국과 전반적으로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 호조세를 띄웠고요. 그 이외에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헬스케어 쪽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오바마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용 지출이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헬스케어입니다.
특히나 이 때문에 밤사이에 몰리나 헬스케어가 약 18%가량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것들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히트맵에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테마성 섹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리게틱 컴퓨팅이 약 9%대 상승 보였고요. 또 D-Wave 시스템 역시 13%가량 상승 흐름 보였는데 이 미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 지분을 인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미 상무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 보도를 했다는 점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지분 인수까지는 아니지만 이 미국 정부가 현재 이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은 또다시 이 양자 컴퓨팅의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우주, 항공, 드론 역시 오늘 다시 한번 이 양자 컴퓨팅을 중심으로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되돌림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가상자산 역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올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의 창립자죠. 이 창펑자오를 사면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AI 서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 종전의 오라클 이슈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과 또 관련된 우라늄주들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크게 움직인 M7 특징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약 1%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 CEO와 통화 후에 연방군을 샌프란시스코에 투입할 계획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 정확하게는 젠슨 황 CEO의 본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어젯밤 나에게 전화해서 증원 배치를 진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젠슨 황 CEO와 우호적인 관계임을 시사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와 우버가 자율주 행차 개발과 관련해서 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중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는 사실이겠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 약 1%대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아마존도 약 1.4%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이 로봇을 도입하고 또 물류센터를 자동화함으로써 향후 1년간 최대 4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또 아마존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00달러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테슬라는 2.28% 장중 대비해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이 전일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런 목표가 상회한 소식들이 연달아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 아저씨로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댄 아이브스가 향후 18개월 내에 주가가 2배 정도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1년 내가 아닌 3년 후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테슬라의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칸토에서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 355달러에서 510달러가량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목표가 줄 상향 아래 테슬라의 주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고요.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0.48%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글로벌 통신 회사인 웨버 샌드윅과 맞춤형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구글어스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이 기후 위기 관련 차트를 직접 작성을 하는 등 엄청난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했던 구글, 메타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0.08%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메타의 3분기 매출이 $500에 이를 것이고 또 이 주당 순이익은
7.3달러로 전망하면서 이 현재 월가의 평균보다도 더 높은 그런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가 스마트 글래스 출시를 발표하면서 이 상승폭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애플은 0.4%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아이폰 17의 강력한 성과와 또 서비스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66달러에서 279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럼 이어서 밤사이에 또 실적을 발표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종전의 실적을 발표한 인텔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우선 정규장에서는 약 3%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이 시각 시간의 주가는 약 6%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1% 갈수록 점점 더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인텔인데요. 우선 이 주가 반응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놀라운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텔의 이 3분기 주당 순이익이 0.2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가 0.01달러였습니다. 무려 23배가 높은 이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한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총 이익률도 40%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36%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텔 현재 약 7%에 달하는 시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이웰 역시 이 한이웰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직전에 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장중에 6.81%의 상승세를 시현해냈는데 3분기의 호실적은 물론이고요. 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다우지수 상승을 큰 폭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T모바일은 종전의 히트맵에서 통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걸 주도한 게 바로 T모바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비용 부담이 상당히 이 시장에 실망 매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약 3%가량 하락한 T모바일. 이번에는요, 청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사측은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WTI 기준으로 배럴당 61달러 선까지 현재 급등한 모양새고요. 밤사이에 무려 5% 이상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원유 대기업인 로스네프티 그리고 루코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인도가 사실상 이 러시아 원유 도입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첫 번째로 크게 타격을 입혔고요. 또 유럽연합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서 19번째 신규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망 우려가 급속도로 부각되면서 밤사이에 국제유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다시 한번 1,436원 선, 1,440원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에 더해서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엔화 약세가 강달러를 부추겼고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비트코인은 밤사이에 2.45% 올라섰는데요.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의 사면 소식과 더불어서 밤사이에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업계의 수장들이 미 상원 의원들과 만나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약 5%가량 급등함에 따라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 발표가 현실화가 됐고요. 향후 물가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되돌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금 가격은 2.2% 상승했는데요. 이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초였습니다. 이 급락에 따른 되돌림이 오늘도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